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시사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김무성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안녕하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안녕치 않습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그야말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국민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말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10시 반이죠.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 3일 만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요지는 그거죠. 하여튼 뭐 검찰이 열심히 먼저 선제적으로 수사 열심히 해라. 혹시 외압이 있거나 외풍이 있으면 우리들이 막아주겠다. 그리고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특검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특검하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 이 대목은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왜냐하니까 마침 또 오늘 오후에는 보니 김문수 전 혁신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짧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짧은 걸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언제 때인가 보세요. 특검은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미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물증이 사라지거나 조작된 상태였다. 2번, 검찰 수사는 실체적으로 왜 법무부 장관 부인이나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는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3번,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4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5번, 정치적 부담을 주는 비리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자는 수사 외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수사에 개입시켜 수사 기간을 짧게 만들었다. 이게 누구냐 하니까 1999년 12월 20일 최병모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입니다. 언로비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 난 문구입니다. 뭐니까 최병모 특검이 막상 특검을 하고 났더니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통령 부인과 법무부 장관 부인이 그 어떤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었었고 검찰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검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며 둘째, 검찰 수사는 이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의혹, 어떤 그런 추문을 갖다 덮는데 급급했다는 그런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뒤늦게 검찰 수사를 하고 나서 뒤늦게 특검을 하다 보니까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앞서 각종 물증이나 각종 사실관계 등 이미 흐트러져 있어서 검찰이 특검이 제대로 뭐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최병모 특검의 피해 절절한 절규입니다. 자, 이런데 과연 국민들이 오늘 김무성 대표가 자 우리 외압을 막아주 대한민국의 검찰의 외압을 가할 힘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장 센 기관인데 권력기관인데 거기에다 외압을 가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전 그래서 오늘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나름대로 뭐 집권당 대표로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했으나 국민들로 봐서는 아직 미흡하기 짝이었다. 저는 김무성 대표 방금 황태순 위원님이 먼저 좀 방송에서 미리 하고 난 거를 김무성 대표가 좀 듣고 기자회견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학자가 보기에도 김무성 대표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당한 말씀. 지금 상황에서 지당한 말씀을 하려고 얘기하면 굳이 기자회견 할 필요 없는 거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건이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메모지 8명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덮어버리면 검찰에 덮어버리면 끝날 걸 정말 그럴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십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도 집권당의 대표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돼요. 왜? 4.19 재보선을 논의를 합시다. 4개밖에 없으니까. 내년 총선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는 뭐냐면은 법률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로 가자. 특검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 수사로 가면은 이 지금 검찰이
지금 현직 1대, 2대, 3대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실세들 다 있는 데를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에는 전부 다 성완종 전 회장께서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군요. 이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때 100% 특검 얘기 나옵니다. 그럼 그때 또 할 겁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최소한요 6개월, 길게는 한 10개월 걸려요. 10개월이면 내년 총선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겁니까? 김무성 대표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자 말을 하니까 혹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는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 내일 정도 이 문제에는 상설특검을 왜 만들었습니까? 혹시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특검으로 해서 국민에게 의혹을 한 점 없이 풀도록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지로 남겨놓은 건 아니냐.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뭔가 오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4월 16일까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해외 출국하시니까 예. 그때까지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십시다. 뭐 지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면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별수사팀을 좀 면면을 보면 우선 구본선 문무일 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검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대구 서부지청장을 하고 있는 구본선 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3부장을 맡고 있는 김서구 검사가 수사팀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약 1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진다는 내용인데 잠시 뒤에 들어온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최근 이런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김무성 대표가 빠르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네. 이 불똥이 이제 여당으로까지 이제 튀는 그것을 일단 차단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하게 이제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금품 메모에 거론된 사람들은 어쨌든 대부분 이제 친박 실세들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 있던 상황 또는 친박 대 비박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있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주류가 이제 주류가 된 상황, 지도부가 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심쩍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같은 동맥급으로 새누리당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적 불신이 더욱 들불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를 어쨌든 좀 더 객관적 위치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불똥이 새누리당 내까지 강하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것을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았다, 차단했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보수라든가 여당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을 조기에 어떤 매듭을 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 잘 짓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타격이 사실 상당히 1년, 2년 굉장히 누적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또는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오늘 기자회견한 것보다 더 이제 월등한 수위의 그런 대응들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박상병 평론가께서나 황태순 평론가께서 특검에 대한 얘기를 틀림없이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도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 정해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명현 위원장이 지금 성완종 대책위 당내 특위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앞서 회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2012년 대선 자금부터 밝혀라. 그다음에 잣대기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새정치도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 얘기인데 특별 얘기 검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잘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야당은요 이런 문제는 특검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특검 얘기해버리면요 4.19 재보선 묻혀버립니다. 특검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또 얘기 또 합니까? 야당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특검한테 넘기면 좋다. 특검하자. 끝.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4.19 재보선도 이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열흘 남았는데 또 거기다가 특검하면 보통 특검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그죠? 특검은 검찰 수사를 하면 검찰 수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 한 두 달 가겠죠? 3달? 그 뒤에 또 얘기 못 믿겠다. 특검하면 또 두세 달 갑니다.
길게 하면 한 10개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특검하자고 얘기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이 좋은 호재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정략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나. 그러나 그거는 정치적인 전략의 산물이고 엄정하게는 대한민국의 상설특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설특검에 넣은 것을 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정쟁을 그만하자 말했다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야당에도 빛나지 않겠느냐. 옛날하고 다르네. 옛날에 이거 질질 끌 텐데 좋은 호재인데 좀 그런 점에서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왠지 전병헌 위원장의 소극적인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이해는 하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 조금 보면 좀 궤를 달릴 생각하는데 네. 이럴 때 좋은 말이 적대적 공존 관계라 그러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특검 어떻게 보면 어디로부터 잘 타치받지 않는 특검이 나와서 성역 없이 예를 들어서 자 8명 명단을 치고 그 다음에 이 MB계를 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당정 성완종 회장이 경남 기업이 성공물 융자를 받고 했다는 부분이 이른바 2000 참여정부 시절에 캄차카 즉 캄차카 유전 개발 때 그때 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2차례에 걸쳐서 특별 사면 복권 받았던 것도 바로 그 시절이고 또 보면은 요만한 대학 건설이 이만한 경남 기업을 인수한 것도 그 시절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성완종 회장이 세상을 뜨기 전에 명단 쓴 사람은 8명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특검으로서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아이고 지금 보면 야당도 간단치 않아요. 야당도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한 정권에서 2번 특별 사면 복권 받은 사람은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성완종 씨가.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것을 총관장하는 민정수석이 문재인 수석이었고 2005년에 2007년에 대통령 임기 불과 한 서너 달 남겨놓고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만은 그때 그때 그나마도 비공개 사면이었어요. 외부에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특별 사면할 때 놀랍게도 비서실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에요. 자 이렇다면은 칼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지난해 12월에 비선 실세 의혹 문건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의 반응이 뭐였죠? 검찰 못 믿는다. 당장 특검하라. 국정조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왜 특검 얘기가 안 나올까요? 왜 국정조사 얘기가 안 나올까요? 자 그것은 당장 사실 야당도 은연중에 보면 조금 축소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지난 첫 번째 모르고 이 특검 갑시다. 이게 새정치 민주연합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부에서 완전 왕따 되는 분위기였어요. 뭐 어디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 특검을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 또한 흔한 얘기를 뒤에 좀 캥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대적 공존관계 속에서 이 특검 얘기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고 가장 자유로운 김문수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만 특검하자고 지금 목청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제일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사안이 생기면은 상설특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큰 목소리로 그렇죠.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쪽이 야당이에요. 막상 이 문제가 터지니까는 야당이 걸려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빼고 그냥 검찰로 가시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야당의 파장도 엄청납니다. 야당도. 네. 자 그러면은 이걸 대충 분위기를 잡았으면은 김무성 대표가 치고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 방금 황태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정도는 집권 당에도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이 다 알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야 공이 자유롭지가 않으니 특검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당 대표도 가만히 있고 야당 대표도 가만히 있고 방송에 나와서 저희들이 특검을 가자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야당도 황교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야당이 사실 그것을 감안해서 뭐 지난 정부에까지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감안해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섣불리 이제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해서 현 정권에 줄 수 있는 타격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보자면은 이전 정부에 연관된 데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문제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이 특검을 바로 꺼내지 않은 것은 일단 최후의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어떻게 지금 적극적 어느 수준으로 할지 여부가 지금 명확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속보가 떠서 특별수사팀을 꾸린다는 얘기가 나왔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압박 카드를 하나 남겨놓은 측면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야당이 특검을 항상 얘기했을 때
그거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어떤 민감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것이 정치적 공방인 문제로 특검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국민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괜히 특검을 초기에 얘기했을 경우에 이 자체가 우리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게 될 것을 오히려 논쟁으로 번지면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논쟁되다 보니까 더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게 될 것을 아마 야당 쪽에서는 이제 우려했을 것으로 보여요. 지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 국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 깊게 관여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세월호에 관련한 우호적 여론들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축소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일단 특검에서 참 발언을 자제하는 측면이 이제 야당 내부에 초기에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윤석열 것 말씀 같습니다. 들어보니까는 저도 저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윤석열님 저 정도 야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상황. 저 단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안이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정치적으로는 사람이 죽고 낳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인데다가 그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야당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또 더더욱이 이번에는 신뢰를 넘어서서 현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 다 들여졌습니다. 전부 다. 그저 친박이 다 들여졌어요. 네. 그러면은 야당의 스탠스상 지금까지는 당연히 특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검찰 수사를 맡겨놓으면은 만약에 이달 아니 올해 연말 정도에 이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또 무슨 말 할 겁니까? 그때는 또 특검이고 그때는 또 특검이요? 또 어떨 때는 검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네. 검찰이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을 하면서 특별 검사가 하기를 하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제도화 시기하고 상설특검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상설특검을 설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좀 분리하고 황도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걸 감안하고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야당으로서의 원칙에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만약 생각했다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오판을 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조금 전 들어온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우선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협조해달라. 그리고 만약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이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아까 지금 현재 대책기구가 있는 것이 전병헌 대책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전병헌 최고 대책위원장이고 그 전병헌 최고위원이 대책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부터는 이미 당내기로도 그런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 지난 금요일이죠. 유승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 특검 얘기 잘못 꺼냈다가 흔히 왕따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지금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성완종 회장 돌아가셨으니까 망자는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은근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새누리당 쪽 여당 쪽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대로 검찰 수사합니다. 수사했어요. 자 봤더니 글쎄 이게 일방적인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의 주장이지 그게 없네요. 어떻게 보니까 마침 8명 보니까 뭐 개인적 감정이 이렇게 막 뒤틀려 갖고 아마 모함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걸로.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도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은원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운데서 좀 특검 요구 안 하면요. 여당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청와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름도 안 써 있는데 자기들이 굳이 나서갖고 뭐 특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래. 맞아. 왜? 성완종 회장이 다시 살아나서 아니야. 그거 틀려 하고 대질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안전하고 여당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고 그야말로 늘 우리가 봐왔던 정치권의 여야 분리할 때는 동업자 의식 속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여기에서 또 얼마나 편한 게 검찰인들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아니 말로 성완종 씨가 로비의 귀재고 로비의 천재였는데 그러면 과연 법조계는 안전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야말로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만 나중에 지하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건이 일본이나 영국에서 터졌으면 바로 그날 그 순간 정권 무너집니다. 내각 책임자에서는. 무너져야죠. 근데 지금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제 그건 아니고 다만 총선 1년, 오늘 내일부터 딱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서로 간에 여야 공의적 의원들 정치권에서는 동업자 의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말이야 돈을 좀 줬으면 주고 말이야 나중에 뭐 그렇게 할 일이지 나중에
딱 까발리는 그런 비겁한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 다른 케이스였으면 당장 정인의 문건만 해도 당장 저 특검하라, 국정조사하자 나왔던 그런 야당이 이 꾹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한 말씀 하고 끝나는 거니까 두 분 다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하나만 한 원론적 말씀, 지당하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지요? 어쨌든 이제 이 사안 자체는 너무나 이제 중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이제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은 또 당에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어떤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세를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탠스 할 수 있는 대응이 침묵하거나 어떻게 이제 대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침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뭔가 이제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된다는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실 마땅히 해법이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조기에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아니면 또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조만간 엄중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어떤 책임을 묻는 뭐 그런 모양새를 하겠다고 하는 원론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나올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을 때 의혹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의혹에.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많이 끌어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해법을 제시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장기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의혹조차가 남는 것인데 그러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시선, 이 강도가 너무 세질 가능성이 높고 네. 정권은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정말로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은 검찰의 수사 쪽으로 우선 여야는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 아까 윤희용 센터장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이 부분 그동안 의혹이 약해왔던 모습을 보였던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홍태순 평론가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죠. 예, 지금 보니까 오늘 참 보면 뭐랄까 얼뜻 보기 굉장히 매끄러운 것 같네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김무성 대표께서 보면은 검찰 신속하고 그야말로 국민만 보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하고 촉구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2시에 검찰총장 주재하에 모여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또 특별수사팀 발족시키는 모습 보니까 뭔가 참 손발은 참 잘 맞습니다. 손발은 잘 맞는데 제가 이러기 때문에 바로 특별수사팀 물론 이름 좋죠. 방산비리 특별수사팀 같은 그 거대한 특별수사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방산비리하고 이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 1970년 초반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들어갔을 때 결국 대통령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을 FBI 부국장이 사실 흘리죠. 립스로 그 비밀 흘려서 그 당시 그게 이제 다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먼 훗날인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 게이트 걸렸을 때 보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바로 특별수사 검사,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도 인간이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칼끝 접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어 본능이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호언장담한 바까지 절대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이 김무성 대표한테는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앞서 제가 처음 이 시작할 때 1999년 12월 20일 최병모 특검이 저 피절절히 절규하듯이 얘기했던 바로 특별검사를 갖다가 하기 전에 이러저런 걸 해놓고 그야말로 해놓으면 나중에 특별검사다. 엉망진창이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은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 이름이 김봉남이다. 이런 식으로 희화되고 맙니다. 이래 갖고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던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절대 끄집어낼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너희 개혁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특별검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라리 대통령이 내일 바로 지금 당장 검찰 수사 중단하라. 왜? 내 주변에 비서실장 국무총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하라. 그리고 특별검사를 가겠다. 여야 대표다 청와대를 부르세요. 그런 식으로 풀지 않고 여기서 유야 무야 보니까 10여 명 문무일 지검장
특별수사팀장 같은 거 뭐 한 서너 달, 한두 달 끌겨. 결론은 뻔합니다. 왜? 안 그러면 저 홍문정 의원이 저 정계 은퇴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비서실장도 갈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 국무총리 또 갈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사 모든 걸 다 쳐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보고 역사를 보고 갔다가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태순 의원이 워낙 강력하게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해버리는 바람에 딱히 뭐 드릴 말씀 없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이 사안이 저는 더 엄중하다는 사건의 전체 규모라든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타이밍이 정말 우리 국가한테는 불행한 겁니다. 골든 타임 아닙니까 올해가. 정말로 올해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수없이 얘기했다시피 내년 되면 총선 돼버리면 총선 끝나고 나면 대선 주자 이제 정권 가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리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더라도 이미 시선은 땅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5년 다음 이제 운명이에요. 올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뭔가 좀 총리 바꾸고 어렵게 총리 바꾸고 비서실장 바꾸고 이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또 그거 터졌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가적인 불행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설사 자기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른 거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저거는 정말 잘한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래도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국정이 다 풀어가고 그래 이거 한번 까보자 끝까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나머지 국정도 챙겨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대로 수사하고 어떻게 수사하고 검찰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제도를 또 의가 없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입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야 합의만 보면 돼요.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는 지금 국회가 동의 아니면 법무부 장관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지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문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당부하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법을 찾아서 박 대통령만큼은 마지막까지 네. 국면에 서서 양심과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